안녕하세요, 마모입니다. 마모의 트렌드 리포트에서는 이 시대에 꼭 알아야 할 트렌드를 소개합니다. 트렌드 변화, 사람들의 행동 변화를 알고 있어야 흐름에 뒤처지지 않고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콘텐츠 준비에 큰 힘이 됩니다. 요즘 해외여행 가시는 분들이 에어비앤비에서 숙박하는 경우가 많죠. 지역 특색이 느껴지는 현지의 집에서 생활해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호텔에 비해 가성비도 좋다는 특장점 덕분에 에어비앤비 숙박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에어비앤비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오늘의 트렌드 리포트 주제가 공유 경제이기 때문입니다. 집을 공유하는 에어비앤비도 있고 우버와 쏘카처럼 차를 공유하기도 하고 위워크에서는 사무실을 공유합니다. 공유 주방도 생겨났으며 가구도 렌탈해서 사용합니다. 최근에는 명품 대여 서비스도 생겨났습니다.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면 명품 가방을 교체해가면서 렌트할 수 있죠. 공유하지 않는 게 없는 시대, 바야흐로 대공유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오늘은 공유 경제가 트렌드가 된 이유와 공유 경제는 앞으로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공유 경제란 한 번 생산된 제품을 여럿이 공유해 쓰는 협력 소비를 기본으로 한 경제 방식을 말합니다. 공유 경제라고 하면 에어비앤비, 우버, 위워크처럼 일명 유니콘 기업이라 불리는 최근 급성장한 기업들이 떠오릅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나라에서 공유 경제 비즈니스는 20년 전부터 존재했습니다. 바로 코웨이의 렌탈 서비스입니다. 1998년 코웨이는 정수기 렌탈 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시작했습니다. IMF 이후 정수기를 구매할 여유가 되는 소비자가 많지 않자 코웨이에서는 정수기를 판매하지 않고 빌려주는 개념을 도입한 것입니다. 여기서 공유 경제가 왜 탄생했는지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는데요. 혹시 눈치채셨나요? 공유 경제라는 단어는 2008년에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에어비앤비 서비스가 시작된 해이기도 하죠. 우버는 바로 다음 해인 2009년에 시작했습니다. 코웨이와의 공통점을 찾으셨나요? 바로 경기 침체 시기입니다. 코웨이의 렌탈 서비스는 IMF 직후에 시작됐고 에어비앤비와 우버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직후에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공유 경제는 호황기가 아닌 불황기의 트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호황기의 사람들은 소유를 통해 과시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지만 불황기의 사람들은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합리적인 소비를 추구하게 되고 직접 소유하지 않는 렌탈이라도 가성비가 좋다면 괜찮아 합니다. 2008년 이후 장기 불황의 시대에 공유 경제가 핫 트렌드가 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경기 침체 이외에도 공유 경제가 뜰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환경오염입니다. 생산이 많아질수록 쓰레기도 늘어나고 환경은 파괴되죠. 아나바다 운동을 아시나요?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는 운동인데 어떻게 보면 공유 경제와도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불황기의 합리적 소비에 맞는 운동이기도 하면서 환경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 운동이기 때문이죠. 공유 경제를 좋아하는 사람들 중 일부는 환경을 위하는 마음 때문에 한 번 생산된 제품을 여럿이 공유해 쓰는 공유 경제에 동참합니다. 이런 공유 경제는 앞으로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소유하지 않고 빌려서 사용하게 되면 소비자들은 편리해지죠. 소유할 때만큼의 금액 부담을 가지지 않고 소비할 수 있습니다. 코웨이에서는 정수기 렌탈 사업에서 확장해 비데, 공기청정기, 침대 매트리스, 인덕션, 소파, 청소기까지 렌탈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소유할지 렌탈할지 선택지가 많아졌다는 것만으로도 반가운 소식이죠. 일본에서는 창고를 공유해서 물품을 보관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고 위니아에서는 AS 서비스도 공유합니다. 위니아의 AS 센터를 공유해 AS 센터를 독자적으로 두기 번거로운 해외 업체들이 AS 서비스 대행을 맡기고 있죠. 애플, 다이슨, 일렉트로룩스, 테팔 등의 업체들이 위니아의 AS 센터 공유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해외 업체들 입장에서는 돈 들여 AS 센터를 따로 설립할 필요도 없고 필요한 경우 콜센터도 공유할 수 있으니 참 편리하겠죠. 이러한 편리한 점도 있지만 공유 경제의 어두운 면도 존재합니다. 공유 경제로 인해 도태되는 비즈니스 모델과 이로 인해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에어비앤비가 확산되면 호텔업이 어려워질 수 있고 우버 때문에 택시기사들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새롭게 도입되는 공유경제 서비스에 엄격한 법적 잣대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국내에서 에어비앤비 호스트가 되려면 한옥주택이거나 본인이 직접 거주하는 집의 비어있는 방을 공유해야 하는 등 까다로운 조건들이 붙습니다. 그래서 국내 에어비앤비 호스트의 90%는 불법이라는 이야기도 있죠. 우버는 우리나라에서 서비스를 시작하지도 못했고 우버와 비슷하게 시도하려고
또한 타다의 경우는 검찰에서 타다 서비스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대표를 기소했죠. 카카오 택시도 택시 기사들의 반대 여론 때문에 카풀 서비스를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러한 사례들로 인해 공유 경제가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죠. 그리고 공유 경제 기업의 폭발적 성장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있으며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의 목소리도 존재합니다. 우버의 시가총액은 97조까지 갔었으나 현재는 60조 수준으로 줄어든 상황이죠. 우버와 위워크 그리고 중국의 차량 공유 서비스인 디디추싱에 큰 돈을 투자한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은 14년 만에 펀드 적자를 기록해 난감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위워크, 우버, 디디추싱 모두 회사 규모는 수조 원대로 커졌으나 수익성 면에서는 적자를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폭발적 성장에 거품이 끼어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로 인해 주가도 크게 하락하고 있고 위워크는 상장을 하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폭발적 성장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있든 사회적 갈등이 야기되든 공유 경제가 현재의 트렌드임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기존에 없던 새로운 공유 서비스가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고 공유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계속해서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세상은 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변화를 아는 것은 필수입니다. 소중한 사람들에게도 카톡으로 트렌드 리포트를 공유하고 함께 대화 나눠보는 것은 어떨까요?